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40대 초반에 결혼해 이제 신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저는 그동안 결혼은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왔어요. 교수 준비하면서 꾸준히 공부만 하다 보니 연애 쪽으로는 아예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. 혼자 먹고 살기엔 큰 지장 없는 일이니 더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. 종일 수업 준비하고 공부하면 하루가 어찌 가는 줄 모르는데 그 와중에 데이트도 하고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자체가 부담이어서 누가 소개해준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거절했었죠. 그래도 내심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제가 겪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아플 때도 저 혼자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부모님뿐인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마침 이모의 소개로 알게 된 지금의 제 남편은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내는 사람이더라고요.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공부밖에 모른 채 지내와서 누굴 만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 서로 상황이 같다며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고 오라는 이모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됐고 의외로 덤담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. 그동안 이런 자리를 안 나가봤다면 거짓말이겠죠. 남자들이 하나같이 결혼의 혈안이 돼서 얼마 모아뒀는지 자기 자랑만 떠들어대거나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아이는 몇 명 낳을 건지부터 확인하니 피곤해지더라고요.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. 근데 제 남편은 그 모든 것에서 여유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. 이런 자리 너무 재미없죠? 아무래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어색한 것도 좀 견디고 해야 하는데. 저는 없어요. 궁금한 거.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? 네?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니 서운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. 얼굴이 빨갛게 변해가던 차에 제가 그쪽에게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머진 제가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는 문제니까요. 저는 첫 느낌을 믿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궁금해지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. 신뢰되는 질문일까요? 그동안 누구 안 만나셨어요? 잠깐씩 지나치는 인연은 있었는데 제 사람은 아닌지 금방 끝나버리던데요. 남자는 특히 혼자 지내면 불쌍해 보이는지 그렇게들 연결 지어주려고 애를 써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럼 우리 잠깐은 걱정 덜게 해줄 수 있겠네요. 그러겠네요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야기 상대로 잘 지내봐요. 필요할 때는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고 잔소리 피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더 뵙고 싶어졌어요. 어떠세요?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. 남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돌려서 대화 주제에서 겨우 이어나가다 다음 만남을 정하곤 하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만나보자고 하면서 호감을 표현하는데 그 방식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. 집안부터 제 수입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면서 만나는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40이 넘은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부모님들은 더 빠른 속도로 결혼까지 이어지길 원하셔서 3개월쯤 연애를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.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 남편만한 사람이 없었던 터라 약간은 휩쓸리는 것 같긴 했지만 좋기도 했어요.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 두 사람은 각자 혼자 산 시간 때문에 박힌 습관들을 고치려고 드는 것보단 서로 존중을 했죠. 나 하나 고백하자면 결혼 무서웠던 이유 중 하나가 옆자리에 누가 잠드는 거였어요. 정말요? 저도 그런데 우리 혼자 사는 게 꽤 오래된 사람들이라 아무래도 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에 맞게 지내요. 혼자 시간도 존중해주면서. 사실 남편 말처럼 누가 옆에 잠드는 상황도 부담일 정도였거든요. 혼자 널찍한 침대에 자는 게 20년 넘다 보니 집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죠.
그리고 그런 걸 남편은 척하면 척 알고 언제라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존중해 주더라고요. 오늘은 좋은 데서 하루 자고 와. 어디 가서 자라고? 나 혼자? 호텔 가서 하루 푹 쉬고 와. 내가 잡아뒀으니까 집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다 와. 정말 그래도 돼? 성격이 워낙 섬세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라 제 눈빛만 봐도 읽어내는 게 있더라고요. 가끔 남편은 자기 손으로 호텔을 끊어주고 하루 쉬고 오라는 배려도 해주더군요. 본인도 그렇게 쉬는 날이 많았다면서요. 요즘 남편들 같지 않게 센스 넘치는 배려를 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.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밥도 차리고 분주히 집안 살림도 잘 해내고 싶어졌죠. 시댁에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나름은 애를 썼습니다. 그리고 가끔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지내는 우리 부부처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. 힘이 들 땐 뒤에서 듬직한 남편이 있고 제 운이 뒤늦게 들었나 생각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지켜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남편이 저에게 호텔에서 쉬게 하는 횟수가 많아지더군요. 물론 절 보내두고 남편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겠지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보내는 날이 많아지니 이게 무슨 사이인지 그런 것들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우리 오늘은 같이 보낼까? 와인 사왔는데. 미안한데 나 요즘 보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. 나 있으면 방해돼? 같이 있어도 되는데 나도 신경 못 써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럴 땐 당신도 편히 쉬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지. 당신 편한 대로 해도 괜찮아.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기분이 들기도 해서. 난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데?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? 왜 이게 남남이야? 필요할 땐 같이 있어주는데. 당신 연구 마무리만 들어가면 한 달 이상 떨어져 있고 싶어 하잖아. 다른 부부들 이렇게 지내는 사람 없어. 약속이 좀 다르네. 우리 결혼할 때 그 얘기 했잖아. 서로 시간 존중해주면서 살자고. 아니, 점점 심해지니까 하는 소리야. 난 그것 때문에 당신을 택한 건데 이러면 곤란해. 서로 약속은 지키며 살자. 그래주면 좋겠어. 알았어. 안 지키겠다는 소린 아니야.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언젠가부터 계약 결혼을 한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. 약속이 다르고 그런 이유로 절 만났다면서요. 마치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더는 부부일 이유가 없다는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 남편에게 서운함이 날로 커가고 있었죠. 그런데 남편도 그런 점을 느꼈는지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려 노력을 하더라고요. 소원했던 관계도 극복하기 위해 저녁이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곤 했어요. 그러니 어느새 제 마음도 풀어지는 것 같았죠. 그런데 사랑을 할 때마다 남편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. 원래 말수도 없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다르게 거칠고 낮은 톤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. 당신 한 번씩 다른 사람처럼 목소리 나오는 거 알아? 그래서 좋다는 거야, 싫다는 거야?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니야, 신기해서 그래. 다른 사람 같아서. 당신이 지루해할까봐 늘 다른 남자처럼 보여야 좋지.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. 나는 내 남편이 제일 좋은데. 역시 부부는 살맛대고 지내야 한다는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죠. 거리감이 부쩍 느껴지던 우리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가끔 혼자의 시간을 위해 서로 하루씩 집을 비우고 오는 데도 있기는 했지만 그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그리고 결혼 후 늦은 감도 있었지만 남편 직장 친구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는 시간도 준비했어요. 친정엄마까지 불러 하루 반나절을 만들었는데 우리 남편 장가 잘 갔다고 어깨에 힘 팍팍 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. 형수님 반갑습니다. 와,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셨네요. 자주 만나 뵙지도 못할 텐데 이렇게 한 번은 대접하고 싶었거든요. 결혼 와주신 거 인사도 잘 못 드렸네요. 음식 식으니까 맛있게 드세요. 이 친구 결혼 한번 끝장나게 잘했는데요. 어느 여자가 이 늙은 총각을 데려갈까 제가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. 저도 이 사람 덕에 결혼 잘했단 소리 많이 들어요. 그렇게 한참 음식을 먹고 술 한잔을 같이 하고 있는데
제 옆자리에 앉던 싹싹한 직장 동료 한 분이 저에게 슬쩍 현관 입구에 형수님이 그린 그림이죠. 역시 그림 그리던 분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도 남다르네요. 그림이요? 요즘은 그림 안 그리세요? 나중에 형수님 데리고 세계 미술관 다 돌 거라던데요. 돈도 열심히 모으더라고요. 네? 언제 그런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. 속 이야기를 워낙 안 하는데 술 한잔 하면 가끔 해요.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. 형수님 꿈 이뤄주고 싶다고요. 진짜 별종이에요. 연구하는 놈 중에 이런 스타일 없는데 우리 형수님도 땡 잡으셨지. 그 말을 듣는데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. 전 역사 쪽 전공이라서 그림과는 전혀 무관한데 게다가 미술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. 가장 친하다는 직장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그 자리에 아내로 와 있는 건 맞는지 의심됐습니다.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. 직장 동료가 잘못 들은 이야기라고 해도 그림을 그리고 미술관을 함께 갈 거란 정확한 이야기를 어떻게 넘겨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. 당신 혹시 그림 보는 거 좋아해? 아니, 나는 별로. 왜? 같이 그런 취미나 가져볼까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.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보면 비웃어.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양 있어 보이니까 척하려고 하는 것 같고. 전문가 될 거 아니면 하지 마. 당신도 그렇잖아. 누가 역사 관련해서 어줍지 않게 알고 말하면 싫지 않아? 아니, 무슨 전문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엉성하게 접근하지 말라고. 왜 화를 내?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흥분을 하더라고요. 그 태도를 보니 직장 동료의 말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. 처음엔 나가서 적당히 있어 보이고 마음에 절 포장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이 안엔 뭔가 있더라고요. 그날 이후로 남편의 방에서 틈날 때마다 무언가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리 치밀한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 뭔가 흘린 게 있을 거라 생각했죠. 그런데 회사에 가져다 뒀지 집에는 전혀 아무 흔적도 없더라고요. 그렇게 또 냉랭한 시간을 겪게 됐고 저 혼자 집에 남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. 매일 뭔가를 찾고 찾으면서도 뭐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 괴롭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을 빨리 직감한 남편은 저와 또 거리를 두더라고요. 오늘도 연구실에서 잘 거야? 응,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? 저녁은? 먹었지. 속옷이라도 가져다 줄까? 연구실에 다 있어. 먼저 자. 언제 올 거야? 거기 간이 침대에서 자는 거 힘들잖아. 나 때문에 오기 싫은 거면 내가 나가 있을게. 와서 자. 나중에 얘기하자. 매일 먼저 자라는 말을 듣고 허전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이러려고 결혼까지 했나? 아니면 연애를 잘 못하고 결혼해서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놓기엔 제가 부끄러울까? 그림이나 그리는 고상한 여자를 원했을까?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. 베개에 눈물이 흐른 걸 그대로 두고 자기가 그래서 뒤에 놓여있는 다른 베개를 놓고 눈물바람이 된 베개는 커버를 열어서 빨래통에 넣어두고 다시 방에 돌아와 누웠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목 뒤에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지더라고요.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위치를 다시 잡아봐도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까 잠시 누웠을 때 자세가 이상했던 건지 목을 한창 손으로 마사지하고 있는데 다시 누워보니 제 몸이 아닌 베개 쪽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베개 지퍼를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. 폭신한 손 안에서 작은 게 하나 잡히더라고요. 더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내보니 음악 듣는 기계 같은 게 딸려 나왔습니다. 인터넷에 이걸 찾아보니 녹음기더라고요. 베개 안에 녹음기가 실수로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저는 연결선을 구해 저장된 파일을 열어봤고 그 안엔 우리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들리는 소리뿐이었죠. 다른 목소리나 이야기도 없이 40여 개의 파일 모두가 다 중간에 남편이 눌러서 녹음된 것 같았죠. 별다른 소리도 없는데 대체 이걸 왜 녹음했는지
순간 남편이 제 머리 쪽을 눌러서 미안하던 사과를 몇 번씩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누르려고 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실수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미심쩍게 계속 남는 의문이 왜일까? 녹음기를 찾아냈고 그 파일을 다 봤음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. 그런데 남편 방에 컴퓨터 폴더 안에서 이런 비슷한 제목 파일을 몇 개 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모두 똑같이 저와 결혼 후부터 꾸준히 모아온 파일이더라고요. 제가 변태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한 건지 머리가 아찔해졌죠. 그렇게 밤이 새도록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온갖 파일을 다 재생해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파일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. 남편과 어떤 여자가 나누는 대화였어요. 기다릴 수 있지? 말해, 기다린다고. 나 녹음할 거야. 그 말 들어야 살 것 같아. 마음도 없는 여자랑 어떻게 살라고.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.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잖아. 이제는 유부남이야. 끝낼 거라니까 어떻게든. 어떻게? 그 여자 너 좋아하던데? 과연 순순히 놔줄까? 고르고 고른 여자야, 멍청한 애로. 그래서 멍청한 애라서 이혼도 쉽다는 거야? 계획 있다고. 내가 그 여자한테 딴 놈하고 불륜했다고 거짓말만 들어서 찢어질 거야. 우리 엄마 가만 안 둘 거 알잖아.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제발 기다린다고 말해줘. 너는 되고 너희 집에선 나 죽어도 허락 안 해. 한 번 갔다 오면 내 상황도 달라지잖아. 그때 만나면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. 공부만 하고 산 멍청이랑 결혼 결심한 건 자기 생각해서라고. 나도 지금 미칠 것 같아. 이런 여자를 내 옆에 두고.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기다린다고 해줘. 나 자기하고 늙어서 같이 미술관 다니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해. 나한테 여자는 너 하나인 거 알잖아. 대답해줘. 2년이야? 그 안에 무조건 끝내. 기다리는 거지 그럼? 약속하는 거지?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듣고 나니 제가 들어온 모든 것이 말끔히 풀리더군요. 이 인간은 절 이용해 처음부터 무슨 빌미를 만들어 어떻게든 이혼할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함께 미술관을 다니며 늙어갈 여자가 제 등 뒤에서 곧장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그 대화 하나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얼마나 이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자기가 책 잡힐까 싶어 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참고 있었더군요. 공부만 하고 산 멍청이. 남편에게 전 그 이상도 아니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마음 주지 않고 지낸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. 그래도 아무리 집안 반대가 심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절 이용하는 건 아니죠.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모든 파일을 옮겨 저장해 두었습니다. 그저 멍청이처럼 당하지만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.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더니 참담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. 내가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당신하고 나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맞는지 점점 모르겠어. 어머니 오실 거야. 우리 문제 같이 이야기하자고 불렀어. 왜? 무슨 문제를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해? 그냥 결혼하고부터 쭉 했던 생각이야. 다른 남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. 뭐라고? 내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?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목이 막히더군요. 때마침 집으로 온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며 제 머리를 잡고 흔들더군요. 얌전하게 공부만 한 줄 알았더니 요물이네 이게. 놓으세요. 손 놓으시라고요. 남자? 어디 우리 아들 사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서 자. 기가 막혀서 너 이혼할 때 돼서 이러니? 그 여자가 2년은 못 기다리겠대. 이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? 난 알아. 증거도 있으니까 당신 발뺌할 생각하지 마. 증거? 기가 막혀서 지금 누구한테 덮어씌워? 들어봐 할 말 있는지. 남편이 들려준 녹음기 안에서는 남편 같지 않은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.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구나.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구나.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오래도록 준비했을 그 계획이 오늘에서야 완성되는 것 같더군요. 이거 너잖아, 이 나쁜 놈아. 아니 귀한 아들한테 누가 놈이야, 건방진 게.
미안하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. 나요. 어머니도 똑똑히 들어보세요. 이 인간이 무슨 짓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누구한테 누명을 씌워? 저는 다시 넣어뒀던 베개를 들고 와 어머니 앞에서 가위로 찢었습니다. 어머니는 절 보고 놀라더니 그 안에 있던 녹음기를 보고 또 놀라시더군요.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. 그 여자와 남편의 대화가 흘러나왔고 그 자리에서 모든 계획을 들킨 남편과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돌진했습니다. 그년 때문에 이 짓을 했어? 너 아직도 걔 만나? 아니야. 아니라고 엄마. 저 여자가 가짜로 만든 거야.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지. 2년 기다려준다고? 나 너하고 어떻게든 2년 넘길 거야. 그 여자 늙어 빠져서 죽기 전엔 이혼 못해. 그렇게 알아. 사람 갖고는 최후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려줄 거야. 어머니도 지켜보세요. 오늘 제 머리채 잡은 각까지 다 돌려드릴 테니까. 전 그날로 껍데기뿐인 생활을 지속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모든 돈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써버렸죠.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복서라고요. 친정에다 돈도 갖다 드리고 남편을 제 부속품처럼 쓰고 버릴 생각으로 확실히 대했습니다.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한 것과 똑같이요. 몇 억을 가져다 쓴다 한들 제 마음에서 그날의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지만 뭐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죠. 그리고 그 여자도 끝내 이혼하지 않고 지낸 남편에게 실망해서 두 사람 관계도 다 끝나버렸더라고요. 그렇게 1년 이상을 마음 없는 인간하고 지내다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어차피 쓰고 버릴 참이었으니까요. 이혼해. 껍데기로 그만 살자고.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? 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. 왜? 그 여자가 결혼하니까 이제 아무하고나 살아도 돼? 살아보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았어. 진심이야. 살면서 계속 비는 마음으로 살게. 용서해줘. 한 번만. 됐고, 이제 내가 당신이 끔찍해. 인간 같지도 않고 괘씸해서 시간 끈 것뿐이야. 서류 도장 찍어서 와. 더 말하기도 싫어. 너 같은 인간하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? 그렇게 제 앞에서 비는 남편을 보니 그날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할 계획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생각나서 끔찍한 기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. 결국 전 제가 다짐한 대로 남편과 이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에 집중했습니다. 다시 원점으로 혼자 살던 때로 돌려놓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했어요. 그 기억에 괴로운 날도 있지만 다행히 안정감을 빠르게 찾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혼자 제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 전보다 더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. 혹시라도 저처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위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부디 본인의 소신껏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